까만입니다. 더 시전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나 목요일에 과도한 상승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한 때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약간 다우산업과 S&P만 회복해주는 모습,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희마리가 없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전 고점 대비해서 저항을 받는 모습,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78로 여전히 공포지수 최상단 부분, CNN 공포지수 타임라인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23년은 6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두 달간 60일간 익스트림 그리드가 지속되고요. 현재 어떻습니까? 12월 15일부터 시작돼서 무려 68일간 다시 익스트림 그리드로 올라오면서 공포지수의 횡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익스트림 그리드가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랠리의 기록을 완벽하게 갱신하면서 68일간 최장 기간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최장 기간을 갱신했을 뿐이지 이제는 언제든 다시 그리드 또는 뉴트럴로 내려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가 왔다는 것이죠. 굉장히 인내심 있게 버틴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공포지수가 78,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살짝 꺾이면서 굉장히 아쉬운 순간입니다. 초반 기세가 좋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결국 1%의 큰 하락, 나스닥 조각도 장중 다시 힘을 받나 했는데 결국 더 이상 매수가 붙지가 않고 음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장의 과열이 또다시 야간 식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은 저는 어제 장중에 공포지수가 79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장을 조금 지켜보다가 셉의 레버리지를 비중 약 5%의 부분 매도를 진행하려 대기 중이었으나 장 초반에 나스닥이 전혀 힘을 못 쓰고 하락한 것을 보고 너무 졸려서 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려다 못하고 잠이 들어버리고 매도하려다 못하고 잠이 들어버린 것이 도대체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때보다도 나스닥은 더 올랐으니까 뭐 다행인 건가 하는 그런 정신승리 중입니다. 주식의 매도 타이밍 참고하시고요. 주식의 매수 타이밍 참고하십시오. 월요일에 어닝 발표 기업입니다. 주요한 기업으로는 장후에 유니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유니티, 메타버스의 선두주자였던 유니티 실적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 중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 주봉입니다. 이번 주는 다시 1.44% 상승하면서 단기적인 저항의 자리까지 정확하게 또 올라와줬네요. 과거의 차트를 보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도 고점에서 볼린저 밴드를 계속 찢으면서 올라가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고점을 한번 찍고 여러 번 고점을 터치하는 모습, 그리고 약간의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하려다가 조정의 초입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감을 항상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음 주에 전 고점을 뚫어내는 흐름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 매물과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쏟아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상승을 즐기자고요. 나스닥 1배지수 QQQ 주봉 희망회로 한번 돌려봐야겠죠. 20년 코로나 이후에 대상승장은 주봉 87개 609일 동안 141%의 상승을 보였죠. 현재 어떻습니까? 주봉 59개 414일 동안 상승 지속 중이고요. 불과 66% 올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봉 30개 상승률은 약 80%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보다 지금이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낙폭 초가대로 인한 미친 듯한 상승과 양적 완화에 따른 시장의 돈이 마구 풀려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오른 거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AI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대혁명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에 초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이때처럼 너무 많이 오르고 약간의 조정, 주봉 이평선 지지,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르고 약간의 조정, 주봉 이평선 터치. 여기도 너무 많이 올랐지만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봉 이평선만 지켜주면 다시 오를 수가 충분히 있는 장투하기엔 너무나도 이상적인 2024년이란 말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1월 1일에 영상을 올리면서 24년은 여전히 상승장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이래도 제가 차트를 못 봅니까? 이래도 제가 전망을 못합니까? 물론 하루하루의 등락폭은 거의 맨날 틀리고 있어요. 오늘은 로일 것 같다 하면 뭐 쇼시고요. 뭐 그럴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길게 보고 특히나 장기 우상향을 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길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또 한번 욕먹을 각오를 하고 세게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전사의 주간 순매수 동향입니다. 먼저 금요일은 엔비디아와 속슬의 거의 뭐 막차를 타고 있네요. 그리고 인투이티브 머신스 장중에 급락을 했었죠. 이런 단기적인 호재로 오르는 종목에 절대로 큰 돈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주간 순매수 현황 역시 엔비디아, MVDL까지도 2위.
여러분, 테슬라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여기서 없어져야 뭘 좀 해볼 텐데 계속 버팅기고 있네요. 주간 매도 현황, 속슬 상당히 많이 차익 실현이 되었고요. 엔비디아도 오랜 홀더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증입니다. 먼저 화요일은 일본 CPI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은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마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종목이죠. 수요일 발표니까 28일 장후에,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미국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은 3일절로 한국은 휴장이 되고요. 유럽 CPI 예비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도 만만한 주가 아니네요. 마라의 실적 발표와 PCE 물가지수, 이 두 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공포지수 80에서 비중 20%의 매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실패하였습니다. 80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시저 유튜브 무료 구독자방은 234명이 234 입장하였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한국항공우주 관심 종목 추가하겠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우리 또 국장의 고수신 구독자 770명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수금맨님께서 또 추천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구독자 방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 고수분들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고 서로 윈윈 하자는 취지에서 이 구독자방을 만든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많이 교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자님, 제니님, 시저스, UDT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계좌 한번 보고 가시죠. 먼저 UDT 국장 공부 단타 2월의 수익률. 금요일에 제가 조금 원칙을 어기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약간 잘못된 매매를 한번 해서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매매를 좀 했습니다. UDT와 공유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한 20만 원을 손절을 하면서 수익률이 조금 깎였습니다. 1000만 원의 시드로 해서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약 한 240만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한 20% 정도의 수익률을 한 달에 기록 중입니다.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흥구석이는 한 11번째 공략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단타의 숙명이죠. 실패하면 저는 단타니까 손절합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은 시장 지수 상승률과 비교한 게 적절하죠. 시장의 지수 상승률은 어떻습니까? 2월 달에 코스닥은 한 9%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저의 계좌는 한 20%. 괜찮은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월말에 수익금은 인출 후에 코인 계좌나 미장 계좌로 이체해서 장투를 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국정은 미장 장투를 위한 현금을 조달하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UDT는 200만 원 벌자고 주식하는 곳은 아니죠. 장투를 위한 차트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미장 장투 수익 연별 수익률,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0일까지 한 200%안 돼요. 196% 정도 수익을 봤었고요. TQQQ의 연별 상승률은 한 193%. 가까스로 이겼네요. 주요 구성 종목은 세배, 레버리지와 테슬라가 있고요. 유튜버들이 워낙에 한 5억, 10억으로 하는 워낙 큰 시도를 하는 분이 많아서 좀 제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금액은 좀 가렸어요. 회전율이 조금 높긴 하지만 올 매도는 23년부터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부분 매도 후에 다시 저점이나 눌림목 21선 터치가 되면 분할 매수한 결과입니다. 이 방법을 꼭 추천드리진 않으나 어쨌든 TQ의 연별 수익보다는 높으니까 만족한 23년이었죠. 그리고 현재 미장 장투 수익 2월 수익률 2월 1일부터 2월 24일 금요일까지 수익률은 약 한 27% 정도 보이고 있고요. 주요 구성 종목은 세배, 레버리지와 테슬라, 마라, BNKU, CWEB, 그 외 코인 관련주 몇 개 있는 잡주, 백화점의 보드고요. 역시나 유튜버들이 5억, 10억으로 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좀 제가 의기소침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금액은 가렸습니다. 금요일에 장 하락으로 조금 수익률이 떨어졌고요. 수익률이 높아졌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안 팔 거니까요. 변동성을 좀 이겨내야 되고요. 그리고 국장, 미장 말고 코인도 제가 현재 병행 중이고요. 코인도 주식 못지않게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어차피 24년은 어나우,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 어코우, 어차피 코인도 우상향이기 때문에 좀 진득하게 엉덩이 무겁게 23년을 좀 버텨서 괜찮은 수익률을 다 같이 한번 올려봅시다. 푸드크로션 체크하겠습니다. 0.74 괜찮은 흐름,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0.80 아래이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고요. 환율이 의외로 조금밖에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0.2% 정도 오른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 21선 아래에 있는 것은 좀 더 괜찮은 흐름. 우리의 롱의 장투를 위해서는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가주면 좋겠으나 21선이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 월요일에도 약간의 상승할 수 있는 캔들입니다. WTI 크게 내렸네요. 이래서 제가 흥구서기를 11번째 단타에 한번 실패를 한 것이죠. 하지만 제가 그어드린 빨간색 지지선, 상승 추세선이자 지지선에 정확히 또 위치하는 모습.
여기를 이탈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꺾였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만 지지하고 다시 올라준다고 하면 계속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추세를 볼 때는 항상 21선, 일봉 21선과 추세선을 정확하게 지지해주냐, 이탈해주냐 이것을 한번 판단하시면서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US100, CFD, 나스닥 지수 어제 제가 여기는 저항의 자리다. 전고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저항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차익 실현 무더기로 나오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주네요. 하지만 여전히 두 번째 강하게 들어온 이 상승 추세의 저항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두 다 팔아버리고 도망갈 때는 아닙니다. 엔비디아 장중한 때 뭐 830달러까지도 돌파하는 뭐 미친 상승을 보여주다가 역시나 차익 실현의 엄청난 매물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목요일 영상에서 뭐라 그랬죠?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지도 않은 채 위에 떠서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이래도 제가 차트를 봅니까? 혹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차트를 왜 보냐? 차트는 지나간 과거의 흔적일 뿐이다. 하지만 모르는 소리죠. 모든 것은 차트에 녹아있고 뉴스보다 차트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일개 개미인 우리한테 오기 전에 선구자들에게 훨씬 더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건 사고의 뉴스는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자마자 전 세계로 퍼지죠. 하지만 기업의 내부 정보나 우리가 감히 빠르게 접할 수 없는 기밀 같은 경우는 이미 빠른 접수자들에게 먼저 간 후 그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마지막에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차트는 그 선구자들이 먼저 반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차트가 뉴스보다 빠른 겁니다, 여러분. 차트를 봐야 돼요. 차트를 보지 않고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떡을 써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눈을 감고도 떡을 잘 써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죠. 테슬라. 테슬라답게 뭐 내려줬네요. 뭐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뭐 테슬라는 내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21선을 처음으로 살짝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처음으로 살짝 개미 눈물만큼 상향으로 틀었네요. 아, 호재죠. 이런 걸 호재라고 생각해야 되다니. 아, 정말 좀 많이 힘드네요, 테슬라. 한번 좀 일론 머스크 뭐라도 해가지고 한번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TQQQ, US100, CFD, 나스닥 지수와 똑같죠. 저항을 받고 살짝 좀 내려주는 모습. 하지만 아직도 파란색 저항선이자 지지선은 터치하지도 않았다. 도망갈 때는 아직은 아니다. 쏙슬. 아무도 없는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무려 마이너스 3%. 와, 아무리 끝없이 오를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강한 물량을 실으면 멘탈적으로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3%까지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40달러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어떻습니까? 쏙쓸이 40달러를 갈 거라고는 솔직히 이렇게 근시일 내에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 해내었습니다. 쏙쓸은 40달러. 축하드립니다. 불즈 평민으로 격상을 시켜주려고 하였으나 뭐가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속슬과 TQ는 신고가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불즈는 희마리가 없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즈를 홀딩해야 되고 우리가 불즈를 산 위치는 여기 보이지도 않는 이런 위치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100%가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 영상을 보고 사신 사람들은요. 100%가 넘는데 뭐 그냥 냅둬 보는 거죠. 뭐. 마라, 메라선, 디지털, 홀딩스 제가 한번 로고에 성의를 보였습니다. 매운맛이고요. 5일선은 굉장히 좀 안 좋게 하방 추세지만 21선은 올라가고 있고요. 일목균형표 상단 위에 있고요. 아직은 도망갈 때는 아닙니다. 이유는 돌아오는 2월 28일에 실적 발표가 있죠. 주당 순이익은 예측이 0.0079 이번에는 예측조차도 플러스로 예측을 하고 있네요. 매출도 상당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과연 어닝 서프를 할 것인가? 여기까지 버텼는데 한번 실적을 한번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 참 맵구나. 변동폭이 상당하네요. 숏의 보조지표 목요일 영상에서 좀 매력적인 가격이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또 갑자기 좀 상당한 반등을 해줬습니다. 장중 최저점과 최고점 대비 변동폭을 본다면 하루 만에 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저는 뭐 매수를 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12시만 넘어가면 잠이 오기 때문에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는 약간의 저점의 냄새가 조금씩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저점을 말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키움전사의 ETF 일간수 매수 MVDL, 엔비디아 2배짜리 1위에 랭크되었고요. 속스 S 2위 괜찮죠? TSLT 계속 또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SCHD와 QQQ 1배죠. BOO S&P 1배고요. 이 세 종목을 꾸준히 매수하는 행위는 상당히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꾸준히 적금처럼 모아가시면은 뭐 몇 년 후에는 상당히 또 좋은 배당주 포트를 만드실 수가 있고 엄청 큰 돈으로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고 싶은 분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종목에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에 풀 스피릿으로 하기 때문에 3배가 아니면 심장이 뛰지가 않잖아요. 제가 일단은 현재 24년은 상승장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쏙솔과 TQ, 그 밖에 BNKU, CWEB 이러한 3배 또는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74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상승 캔들을 이은 추세선에 어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는 약간 더 위로 올라와 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상황, 상승 추세선에 계속 횡보하는 모습,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일선은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더리움은 어제 명확하게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였지만 다시 올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 21선은 아직 좀 간격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어쩌면 비트코인보단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국입니다. 저는 둘 다 투자하고 있어요. 나스닥 장투의 힘듦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코인의 장투의 힘듦을 표현한 그림이다. 호들러, 홀딩하세요. 홀딩을 추천드립니다. 60년간 S&P 500의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롱은 길고 숏은 짧다. 현재 롱은 길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인생에서는 진로가 재능보다 중요하다. 똑같은 볼펜이지만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되고 일기장에 쓰면 일기가 되며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된다. 양강모 비상. 시저와 함께 가시면 3배 레버리지도 10배 레버리지가 된다. 24년은 어나우.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 그럼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